네, 저희가 CSS를 이제 출발을 시켰는데 HTML과 CSS는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언어죠. 그래서 HTML 안에 CSS가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제가 지하 창고 한번 보여드렸죠. 브라우저에 딱 찍어가지고 전부 보기 딱 클릭해 보니까 거기 정말 많은 속성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기본 세팅이 전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도 딱 보면은 이 안에 뭐 간, 내장, 내장 기관들 다 있잖아요. 뭐 췌장, 뭐 별게 다 있지. 너희 췌장을 먹고 싶어. 췌장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찾아보잖아. 막 위, 12장, 이런 게 다 사람 안에 다 있는 것처럼 기본 세팅이 전부 내부적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 데이터를 담는 역할을 하는 태그가 기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화면에 보여질지가 뭔가 처음에 결정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폴트 세팅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특성에 맞게 조금씩 조정되어 있는 어떤 설정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제 체크를 저희가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CSS 쓰는 방식에 대한 얘기도 드렸죠. 그래서 인라인 방식, 스타일 요소 속성으로, 인터널 방식, 스타일 태그로 이렇게. 그다음에 익스터널 방식, 외부 CSS 불러서 사용하는 방식. 저희가 선택자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였죠. 선택자 중괄호. 지금 중괄호가 잘 인식이 안 되는 건 당연해요. 그 나중에 또 자바스크립트 할 때도 중괄호가 나오는데요. 중괄호 정말 잘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잘 모르고. 네, 아니면 여기 저는 지금 여기를 빼버렸지만, 네, 여기 뭐 인서트 이런 거 키가 눌러져가지고 뒤에 게 막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제 지금은 초반엔 잘 인식을 하도록 계속 하다 보면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자 중괄호 안에다 속성 컬럼 값 세미컬럼 이겁니다. 속성 컬럼 값 세미컬럼.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자 종류별로 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죠. 요소명을 직접 쓴다. 이게 뭐라고요? 무슨 선택자? 타입 선택자. 네. 대답 잘해주시네요. 자, 밑에 있는 거요. 띄어쓰기는 뭐라고요? 자선 선택자. 네, 자선 선택자죠. 네. 그래서 띄어쓰기가 중요하다 이거지. 띄어쓰기. 제가 단련된 얘기 드렸죠. 우리 반은 지금 좋은 거예요. 눈빛이 반짝반짝 나한테 보내잖아. 막 별빛이 반짝거리잖아 지금. 근데 고개도 안 들고 이렇게 한 8, 90%가 이러던 반도 있었어요. 교실도 이거 넓은 거야. 이거 좁아가지고 긴 교실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막 얘기하는데 이건 뭐죠? 그러면 다들 이러고 있어요. 물어보면 눈빛이 벌써 딴 데를 쳐다봐요.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그때 개발한 방법이 자 이게 뭐죠? 자선 녀석!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서 이제 혼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래도 지금 눈빛이 너무 좋다니까? 아름다워. 반짝반짝거려. 어떻게 잘 잤나 봐. 어제 피곤했다더니. 자손 그죠? 그 다음에 자식. 이놈의 자식. 숙제했어. 어제도 저희 집에 제 아내분께서 고학년 초등학생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 숙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리 좀 하지 그랬으니까 지금 하고 있다니까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엄마한테 말하는 봄이 이러면서 항상 전쟁 일촉즉발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꼭 찌르죠. 꼭 찌른다. 직계 자식. 할머니가 이렇게 뭐 하라고 못해요? 할머니 집 안 가요. 나 안 가 할머니 집. 왜? 할머니가 뭐라 그랬어 나한테.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고. 직계 꺽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거는 구사는 안 해봤는데 그냥 미리 봐두는 거예요. H1 플러스 div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오지? 아이스크림이 나오나요? 뭐 햄버거가 나오나요? 뭐 더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H1이 있고 플러스 바로 옆에 div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div를 선택한 거예요. div가 앞에 H1이 있어야 선택되는 거예요. 얘는요. 그러니까 인접 선택자로 그래. 옆에 있는 애. 그래서 플러스 사용하시고요. 그룹 선택자는 콤마로 뭐 수십 개, 수백 개 계속 이어서 붙일 수 있어요. 인접 선택자, 그룹 선택자.
그리고 아이디 선택자는 샵 우물안의 개구리 나의 아이디는 무엇인가 샵 여기 안에 개구리 보이시죠? 요 개구리 더 확대해 드려요. 여기 개구리 보이시죠? 요 사이에 요 가운데 개구리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점이 뭐라고요? 그렇지. 라이브된 목소리가 나오는 클래스 선택자. 그래서 클래스 점을 찍으면 클래스. 나는 클래스가 달라. 얼굴에 찍어진 거 점.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요 샵은 잘 안 붙이시는 걸 잊어버리진 않는데 점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점이 없으면 뭐라고요? 위라는 태그를 찾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래가지고 브라우저한테 그러니까 없는 태그를 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브라우저가 일단 무시해요. 그 태그를 썼는데 그 태그를 없는 태그를 내가 여기다 쓰잖아요. 밑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하다가 내가 니네들 말 들을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여기다가 갑자기 태그를 없는 태그를 쓰는 거야. 오, 태그 만들었어 내가. 이런 태그를 만들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태그입니다. 이러면서 소개했더니 브라우저에 표시가 안 돼요. 저거 자체를 무시한다고요. 그냥 이렇게 태그를 썼는데 없는 애가 있으면 네 이걸로 세팅이 되질 않아요. 그렇단 얘기. 그리고 종속 선택자라고. 이거는 종속 선택자. 이 종속이란 말은 너 누구에게 종속됐어. 그러면은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딸려 있는 거예요. 그죠? 종속되어 있다. 그리고 종속 선택자가 뭐냐면 이 뭐 샵 M 로고나 .m 마이나 이 클래스가 이 h1 태그에다가만 써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h1 태그인데 id가 m 로고인데 예를 들어서 id를 뭐 div에다가 id m 로고를 줬어. 그러면 이 세팅은 안 먹겠죠. 그러니까 이 요소에 종속됐잖아. 이 클래스나 id가. 이것도 여기 ul에다가만 써야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속됐으니까 종속 선택자인데 이런 건 브라우저 화면에서 흔히 그 표시가 그렇게 되죠. 브라우저 화면에. 잠깐만 이거 띄워볼게. 브라우저 화면에서 어떻게 찍었나 보세요. 여기 자 브라우저 이야 내가 여기다 아이디 준 거 있지. 아이디 이런 거 보세요. 이게 무슨 선택자예요? 종속 선택자로 표현하죠. 브라우저 분석기에서 종속 선택자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얘네들은요. 자, div인데 id가 컨트야.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다고 표시할 때.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얘가 표시할 때 나오는 게 종속 선택자구나. 네, 선택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가상 클래스 선택자. 그리고 여기 말고 또 저기 제가 하나 더 있잖아요. 가상 요소 선택자도 있어요. 가상 요소 어디 있잖아요. 요소. 그러니까 가상이라고 부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자세히 얘기를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가상 클래스 선택자라는 말씀 써놨는데 이건 직접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실감해 볼 겁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제 그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뭐냐.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모습을 딱 드러냈다는 건 디스플레이 성격이 있는 거예요. 뭔가 보인다. 그럼 디스플레이가 된 거예요. 없는 게 뭐라고요? 디스플레이? None. 하면은 태그는 썼는데 디스플레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분명히 지구 위에 존재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없어. 은둔과 칩거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디스플레이 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 사람 태그, 그 사람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거고 이제 보인다. 화면에 보인다. 사람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어요. 여기에 장소수가 있네. 이렇게 발견되고 있네. 그러면 자기는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줄에 줄줄이 앉았죠, 이렇게. 자기는 그러면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미안해요. 태그가 아니지만
인라인. 인라인. 근데 크기 막 이런 거 가지고 있잖아. 어쨌든 제가 여기 인라인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옆에 아무도 못 오게 내가 이 안으로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러면 이 상자 자체는 뭐예요? 이 테이블 자체는 블록인 거예요.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해요. 이렇게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록하고 인라인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레이아웃을 위한 요소들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크게 두 가지, 블록과 인라인. 그리고 태생적으로 원래 세팅이 블록으로 돼 있는 애들과 인라인으로 돼 있는 애들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H123, div, p태그 이런 것들이 블록인 애들이고요. 디스플레이를 블록 또는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이라고 쓰면은 기존의 태생이 A 태그도 블록을 만들 수 있고요. div도 인라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 필요에 따라서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일이 종종 발생해요. 네, 그래서 바꿀 수는 있어요. 네, 그리고 모든 박스 요소의 디자인이 잘 적용됩니다. div는 width, height, 가로, 세로, 보더, 경계선, 바깥 여백, 안쪽 여백이 다 적용이 잘 되는 거죠. 확인했어요. 그런데 인라인은 width, height가 적용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진은 양쪽만 적용되고, 그 다음에 패딩은 적용이 되지만 자기 주변의 디자인 친구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밀거나 이런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밀고 싶다, 높이 값을 줘서 가운데 오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라인 하이트를 써라. 예외는 이미지죠. 이미지만 예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지는 특이한 놈이에요. 그래서 인라인이긴 한데 위드스 하이트 이런 거 당연히 먹어야 되겠지. 당연히 먹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여러분들 특이한 애를 하나 더 했어요. 굉장히 생소해서 여러분들이 또 중간에 질문도 주시고 하셨는데 인라인인데 블록처럼 위드 사이트가 먹어. 요거 하나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인라인인데 위드 사이트 원래 안 먹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인라인은 위디스 하이트가 적용 안 돼. 왜냐하면 줄줄이 오는 애기 때문에 거기다가 크기를 줄 수가 없어요. 크기 요소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위드 사이트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인라인 블록이라고 속성을 바꾸면 크기가 먹어요. 그거지. 그래서 요것도 잠깐 띄워서 보면요. 어제 봤던 것 중에 제가 그 변경해서 한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어제 이 수많은 애들 중에 이쪽을 좀 키워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 버튼, 자 여기 디자인 안 먹은 애들 볼게요. 만약에 스팬 태그, 나는 스팬이다. 이걸 볼게요. 나는 스팬이다. 그럼 위드 사이트 안 먹었잖아요. 이거 안 먹었었잖아요. 근데 스팬한테 제가 디스플레이를 바꿔볼게요. 디스플레이. 자, 스팬을 지금 바꾸려고 얘를 찍었어요. 블록을 하면 당연히 먹겠지. 그런데 블록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블록 하는 순간 스팬이 디자인도 다 먹히지만 다 물러거라 이러잖아요. 네, 거의 왕이 상을 뒤집어 엎듯이 다 물러거라. 나 혼자 있겠다. 그러면서 왕이 그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스팬. 그런데 이럴 순 없어. 디자인만 먹고 옆으로 줄줄 왔으면 좋겠어. 그럴 때는 인라인 블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인라인 블록이라고 하시면 옆으로 줄줄줄 오는데 위드 사이트가 먹혀요. 위드 사이트. 네, 딴 게 먹히는 거예요. 위드 사이트. 네. 패딩도 물론 먹히고. 네. 뭔가 좀 다르죠? 그죠? 뭔가 달라요. 네. 다르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바꿀 수 있어요. 자, 디스플레이 무력화시키기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div h1 태그? h1 태그를 바보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h1아. 네가 아무도 못 오게 했겠다. 너 디스플레이를 인라인으로 바꿔주겠어, 내가. H1이 바보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H1이다. 웃기지 마. 근데 H1이에요. 제가 디스플레이를 바꿨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코딩을 하다 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none 주는 순간 H1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H1이 없어졌어요. 네, 사라지는 거죠. 근데 태그가 없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H1에 디스플레이 none이라고 인라인 방식으로 제가 집어넣으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소리 내봐 재밌어. 이렇게 효과음. 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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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거 지금 해봐야지. 혼자 노는 방법도 이제 개발이 된다니까. 얼마나 혼자 노는데 그거 가지고. 여럿이 있는 줄 알았대. 내가 혼자 막 개발하고 있었거든 개발실에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옛날부터 내가 강의에 약간 끼가 있었나 봐. 혼자 개발할 때도 그랬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이거 폼을 써가지고 돌려야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옛날에도 혼자 얘기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 네. 아 원래 내가 그랬었구나.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원래 그랬네?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원래 그랬어요. 아 인제서 깨달았어. 내가 원래 그랬구나.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디스플레이를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정렬. 인라인 정렬은 뭘 가져간다고요? 포인트가 뭐예요? 핵심 포인트. 인라인의 정렬은 모든 인라인 요소는 텍스트하고 똑같이 취급해라. 이거예요. 네. 텍스트 얼라인? 이거예요. 텍스트 얼라인? 네. 그래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텍스트 얼라인 중앙. 오른쪽은 right. 텍스트 얼라인 right. 이미지도 가운데 오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 얼라인 센터. 그리고 박스 정중앙에 오고 싶게 하고 싶고 그러면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로에서 가운데 오게 하고 싶으면 텍스트 얼라인 센터인데 위아래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 높이 값으로 밀면은 라인 하이트가 특징이 그거예요. 여러 줄의 글을 썼는데 줄 간격을 미는 거거든요. 그럼 줄과 라인 사이의 거리를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이냐가 라인 하이트인데 라인 하이트를 응용해서 이렇게 글자 하나가 띵 왔을 때 가운데 딱 오게 하고 싶으면은 그걸 가지고 라인 하이트 높이 값 이렇게 써주시면 기본적으로 가운데 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설정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무슨 설정이라는 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뭐 이런 특이한 설정이 있는데 그런 걸 해줬을 때 조금 패딩 고려해줘서 높이를 좀 작게 잡거나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미지도 마찬가지였죠. 이미지도 이렇게 가운데 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라인 하이트 높이값. 요게 어제 했던 포인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보너스처럼 말씀드렸던 거는 바로 인라인 요소 간에 그 간격 밀기를 좀 해서 뭔가 그렇게 배치를 좀 하셔야 되면요. 이건 그냥 단순 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배치를 좀 해야 된다 그러면 마진으로 밀어라. 그래서 마진 양쪽으로 밀 수 있죠. 인라인이. 그래서 어제 인라인 요소로 양쪽 마진을 줄줄줄 이렇게 밀었던 겁니다. 마진 레프트, 마진 라이트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밀어주시면 된다.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뭐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요소 정렬은 이제 기본적인 블록 요소 정렬은 블록의 정렬은 딱 뭐냐? 블록은 뭘 가지고 정렬을 해요? 뭘 가지고 정렬을 해요? 마진. 네, 마진. 그래서 마진 오토, 즉 위아래형 양쪽 오토 하면은 얘가 가운데 온다고 어제 그거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너 어떻게 가운데 온 거야? 마진 0 오토. 마용호 씨가 오셨어요. 마용호 씨 나가세요. 그러면 얘가 가운데 못 오는데 마용호 씨 다시 들어오세요. 그럼 마용호 씨가 가운데 오게 해준다. 근데 오른쪽에 오게 하는 건 뭐라고요? 마용호 씨가 얘는 아니었어요. 마진 레프트만 오토를 주면은 저쪽에서 이쪽에 그 간격을 다 밀어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진 레프트 이렇게 해서 오토 레프트 왼쪽이 오토라고요. 자동. 양쪽이 자동이면은 이 양쪽이 등분되고요. 왼쪽만 오토를 주면은 이쪽이 쭉 얘가 이 끝에 오는 이 나머지 구간을 밀어버리는 게 자동으로 밀어준다고. 얘가 길이에 상관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약간 오토매틱 한 거잖아, 진짜로. 그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왼쪽에 있는 건 기본 중력 방향. 즉, 이 웹페이지에서 중력 방향은 왼쪽, 위쪽, 왼쪽. 이쪽으로 계속 들어가죠, 글이 계속. 왼쪽하고 위쪽이에요. 지구는 아래쪽 방향이지만. 그것도 하나 체크. 그리고 어제 그 플로팅 예고편을 때렸죠, 제가. 그래서 플로팅을 이제 하기 전에 가상 요소하고 이제 플로팅을 들어갈 겁니다. 자, 이거는 플롯 라이트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보냈는데 플롯 얘기는 이제 다시 별도로 드릴 예정이니까 이거는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상 요소를 우리가 이제 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요, 가상 요소. 자, 가상 요소. 여기까지 왔어요. 야, 어제 한 것만 들어봐도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자꾸 곱씹고 되씹어보고 그러시는 게 필요하죠. 왜냐면 개념이 세워져야 되잖아. 그래서 해보고 되씹어보고 해보고 되씹어보고 설명해야 돼, 본인이. 왜 이렇게 세팅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라고 누군가 나한테 따져 물은 것처럼 따져 물으면 막 대답해야 되잖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그거는 막 설명해보고. 얘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체크박스 풀었다 놨다. 내가 아까 보여드렸잖아. 체크박스 풀었다 놨다 하시는 걸로 많이 이렇게 해보자고. 수치도 바꿔보고 체크박스 풀었다 놨다 하면 이게 들어갔을 때 어떻고 빠지면 어떻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계속 브라우저하고 뭐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야. 너 밥 먹었니? 너 신문 봤니? 뭐 이렇게 대화를 계속 나누라고요. 자, 가상요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어디 들어갈 때 옷 입고 어디 들어가면은 어제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야당 대표인가?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자, 몸 수색을 좀 하겠습니다. 기분 나빠 안 들어가. 이러면서 안 들어가가지고 어제 뭐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뉴스. 전 뉴스 봐요. 네. 여러분들 잘 안 보시죠? 자, 근데 이제 앞주머니 뒷주머니 이 얘기예요. 앞주머니 이런 거 넣고 다녀요? 네, 앞주머니 이게 뭐예요? 앞주머니가? 앞에 before 뒷주머니 after. 주로 뒷주머니에 여러분들이 많이 넣으시는 게 난 뭔지 알아요. 이거 많이 넣죠? 폰 뒤에다 딱 어떤 분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이게 떨어지려고 그래. 떨어지려고 그래. 계속 그거 보는 뒤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걱정하고 있어. 뒷주머니 after. 그래가지고 앞주머니 뒷주머니라는 게 무슨 소리냐, 요소마다 반드시 앞뒷주머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그를 쓰지 않더라도 글자나 이미지를 넣을 수 있고요. 그것만이 또 가상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상이란 말을 프랑스? 이게 영어에 슈도라고 찾으면 영어에 나와요. 근데 이게 기원이 프랑스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아니면 또 찾아서 알려주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어제 이걸 안 찾아봤네. 모조에 가짜에 나오잖아. 자,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좀 크게 해봐. 수도? 마음에 안 드는데? Pseudo. 영국식 나왔다. Pseudo. 수도. 프랑스! 프랑스 있대! 프랑스 나왔어! 내가 여기서 나왔다 그랬잖아. 자, 프랑스의 원어 발음을 들어보겠습니다. Pseudo. 이거야, 이게 원어야, 이게. 수도. 여기서 나왔대요. 그래서 푸세우도라고 읽지 않아요? 피는 묵음, 수도. 그래서 이게 가짜, 허위, 가상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면서 영어도 더 재밌더라고요. 뭐 영어를 줄줄줄줄 뭐 회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더 재밌어요. 그래서 수도 엘러먼트가 그래서 가상 클래스라는 말이 나왔어요. 수도. 원어민 발음은 수도였지. 수도. 그냥 놔둘게요. 제가 왜 슈도라고 했냐면 슈도로 들리고요. 어떨 때 슈퍼맨이 돌아왔다 할 때 슈도. 가상에서 엄마가 아니야. 가상 엄마. 아빠가 슈퍼맨이 돌아왔다잖아. 슈도 클래스.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슈도 클래스로 어쩌고 슈도 클래스가 뭐야? 슈도 엘리먼트가 뭐야? 그러면 이 얘기예요.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요소일 경우에 맨 아까 맵디 또는 글자도 변경할 수 있어요. 그거 이제 할 거예요. 글자도 첫 글자 첫 줄. 이게 대단해.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이것도. 그래서 CSS 추가하는 방법 가상 요소 before after 콜론을 2번 해줘라. 어제 이거 코딩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버그가 있더라고요. 보세요. H2 내가 콜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before after 할 때 이렇게 before 나와서 엔터를 쳐가지고 했을 때는 괜찮은데 여기를 그냥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여기 클릭을 하면은 이거 클릭하는 게 괜찮구나. 그냥 아예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콜론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클릭을 하면은
콜론이 하나 없어져요. 예, 그렇게 어제 선택해서 코딩 하신 분 나는 두 개 웬만하면 써주세요. 근데 코딩할 때 저렇게 됐대요. 얘가 이게 원래 옛날 방식이거든요. 이게 옛날. 그러니까 옛날 코딩 방식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툴이 그러니까 툴 버그에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이거. 어쨌든 조금이라도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네. 어쨌든 슈더 엘러먼트는 콜론 2개 해서 before부터 썼고요. 자, 필수 요소가 뭐라고요? 필수 컨텐트. 이걸 안 쓰면 가상 요소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컨텐트 해놓고 문자를 넣던 URL 해서 이미지를 넣던 빈 따옴표를 쓰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앞에 뭘 쓴 거랑 똑같다고요? 스팸 태그 또는 이미지 태그를 쓴 거랑 똑같습니다. URL을 쓰면 이미지 태그를 쓴 거랑 같고요. 그냥 문자를 쓰면은 스팸 태그 안에 글자 넣은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태그를 안 쓰고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장점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장점이라고요? 다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어제 이걸 가지고 장치를 해봤죠, 우리가. H2에 가상 요소 앞에 이런 거 집어넣어. 마진값, 버티컬 얼라인. 세로, 옆에 인라인 요소 세로 위치 성렬 이런 걸 해가지고 위치를 맞춰봤죠. 네! 이렇게 우리가 어제 집어넣어봤죠. 아하, 잘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직접 선택으로 이렇게 해보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상 요소가 찍혀요, 진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상 요소는요. 가상 요소를 제일 무서워하는 애가 누군지 아세요? 가상 요소만 나타나면 벌벌 떠는 애가 있어요. 제일 권력이 강한 애가요. HTML, CSS 위에 자바스크립트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어떤 거든지 갖다가 바꾸고 집어넣고 변경하고 막 얼마든지 가능해요. 나중에.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눈에 안 띄는 애가 있으니 바로 얘. 자바스크립트가 요소가 가상이잖아. 자바스크립트는 요소만 건들 수 있거든요. 근데 가상 요소는 가상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건들 수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가.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제일 무서워하는 애가 before부터 이런 가상 요소예요. 그래서 가상 요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 야, 이것 좀 어떻게 해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게 해봐. 뭐 어떻게 하라고? 뭐가 있는데? 막 이래요. 자바스크립트는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려면 CSS로 세팅을 뭐 사라지게 한다. 그럼 사라지는 CSS를 만들어 놓고 그걸 클래스를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해요. 나중에.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올 얘기인데 어쨌든 가상 요소를 보니까 생각이 나네. 네,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뒤에 건 앞에 박스하고 뒤에 박스하고 차이가 있었죠. 앞에 박스는 우리가 URL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미지 태그를 앞에다 쓴 거랑 똑같이 그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크기 조정이 안 됐었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를 바꿨던 게 이미지 위드스 700 픽셀 안 먹었단 말이야. 이 가상 요소가 CSS가 이게 안 먹힌다는 거를 우리가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크기를 아예 맞춰가지고 갖고 들어오게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 크기를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까는 방식이 있어요. 훨씬 소스 코드가 좀 길어 보이긴 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 번 써먹을 수 있다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여기다 컨테인트 핑거 인라인 블록 크기 먹어라 짝짝짝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문자를 앞에다가 가상 요소를 만들어서 DT 전부 다 먹었잖아. 얼마나 좋아. 한 번에 다 먹었잖아. DD 이렇게 많은데 DD 한 번에 다 먹었잖아. 네, 그래가지고 가상 안 그러면 여기다 태그 다 넣고 있어요. 다 넣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어가지고 가상 요소로 두 가지를 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